자,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출제 포인트 27번 보겠습니다. 저당의 유동화제도 MB에서 별표 3개죠. 한 문제가 너무 잘 나옵니다. 1번. 저당 유동화제로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유동화의 전제, 화살표 있죠? 모두 밑줄입니다. 1차 시장 금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2차 시장 금리가 두 번째고, 투자의 요소로 가장 작아야 됩니다. 요름을 문장으로 묻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저당 시장 구조가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있죠. 얘는요. 자, 굵은 단어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대로 읽어봐 주시고요.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3번 내려가요. 지분정권, 부채정권. 지분정권은 자, 뭘 돌리자? 배당. 지분정권 하게 되면 맨 화살표 밑줄입니다. 리처 밑줄. 부동산 투자에서는 대표적인 지분정권이고요. 부채정권은 이자가 목적이죠. 따라서 화살표 밑줄입니다. MBS, ABS. 즉 자산담보증권과 MBS가 저당담보증권이고요. ABS는 자산담보증권이죠. 이자가 목적입니다. 요거 바꿔서 묻거든요. 조심하시고. 3번. 저당 유동의 기대 효과는요. 자, 표를 보시면 수요자, 금융기관 입장, 투자자, 국가 전체입니다. 이때 금융기관만 동하면 얘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두 줄 달아야 됩니다. 금융기관은 그렇게 돼 있죠. 얘가 단어를 바꿔서 물어요.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한다. 바꿔볼까요? 많은 재원으로 한정된 수요자. 바뀌면 틀린 말이고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줄 밑줄하세요. 유동성은 증가되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가 돼요. 우리 시험은요. 한 번은 유동성 물었다가 한 번은 유동성 위험을 물었다가 왔다 갔다 묻거든요. 요 단어 조심하시고요. 목차 2번 내려가요. MB에서 종류 표가 나옵니다. 자, 이 표만 정리하시면 문제가 다 풀릴 거예요. 그런데 작년 시험 34배, 2년 전 33배. 요즘 출제들이 좀 삐딱해요. 이걸 안 내고요. 책에 없는 걸 내더라고. 위치 찍어죠. 그래서 가능한 이번에는 책에 있는 걸 내게 되면 이 표로서 전부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표를 보시면 가로 항목은 MPT에서 이체증권, 그 다음에 MBB 저당채권, MPTB 저당직불채권, CMO 다계층 채권인데요. 실행목 보게 되면요. 두 번째부터 자, 세 개를 묶어줘요. 두 번째가 저당권,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 그리고 위험부담 세 개 묶어주고요. 자, 이 세 개는요. 자, 단어가 굵게 되어 있죠. 암기를 시켜드렸죠. 그래서 이체증권 MPT에서는 첫자보고 뭐지? 투. 저당권은 투자자, 원리금도 투자자, 위험부담 투자자 이렇게 암기했고요. 다음에 MBB는요. 발. MPTB는 발투. CMO는 발투.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요. 투를 발로, 발을 투로. 바뀐 문장이 워낙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 맨 밑에 보시면 초과담보하고 콜방어 묶어주세요. 초과담보 콜방어는요. 첫 번째 이체증권 MPT에서는요. X를 한꺼번에 묶어서 동그라미. MBB는요. O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동그라미. 자, 초과담보 MPT에서는 X죠. 초과담보 없습니다. 반면에 MBB는요. 초과담보가 필요하죠. 그러면 자, O인데요. 이걸 보게 되면 괄호 있죠. 저당 총액이 100억이면 발행은 얼마? 80억이다. 하면 20억 초과분이 생겼잖아요. 많이 발행해요? 적게 발행해요? 적게 발행하죠. 적게 발행하는 만큼 초과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제 MPTB나 CMO는요. O는 O인데 중간 크기 정도의 O가 되겠습니다. 콜방어는요. 되는 거 MBB 콜방어 되고 CMO 다계층 채권도 콜방어 트렌치별로 되더라. 이런 정도 확인하시고요. 출제 포인트 28번 한주금 넘어갑니다. 한주금은 전반적으로 약해요. 따라서 1번 한주금 역할 항목 4개 묶어주고 단독 문제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점수 그냥 주는 겁니다. 자, 1번 MBS를 발행하죠. 두 번째, 보금자리론 공급합니다. 3번, 주택연금은 지급이 아니고 보정이에요. 보정. 지급은 틀린 말이에요. 연금 보정이 되고. 4번, 각종 주택 관련 보정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런 정도 확인하시고. 자, 목차 2번, 보금자리론 넘어갈게요. 크게 비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3번 넘어가서요. 주택연금. 얘가 출제가 몇 번 된 적이 있는데요. 가볍게 체크합니다. 주택연금은요. 첫 번째 칸, 가입 연령은요. 밑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주택 보유수는요. 공시가격 12억 동그라미. 12억 이하인 주택수입니다. 12억 이하. 대출금리 내려가요. 변동금리 밑줄. 대상주택은 꼭 아세요. 계속 예를 묻더라고요. 대상주택은 굵은 단어 모두 밑줄 아세요.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 지자체 신고가 된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의 오피들, 업무 목적 아니에요. 주거 목적입니다. 여기까지는 꼭 기억하시고. 한 3칸 내려가니까 담보 제공 방식이 있죠. 크게 두 가지.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다. 저당권은 말 그대로요. 한 주금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신탁 방식은 결국은 한 주금에 등기가 넘어가요. 신탁은 무조건 등기를 넘겨주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맨 끝에 대출금 상환입니다. 대출금 상환은요. 첫 번째 항목. 이용자가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서 일시상환인데요. 자, 두 칸 묶여져 있죠. 붉은 단어 부족분을 모두 비출합니다. 부족분이란 주택을 처분했는데 연금 지급이 많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잖아요. 돈이 많이 나갔으니까. 이럴 때는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청구 못합니다. 예, 여기까지도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리처. 부동산 투자에서 별표 쓰기 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리처도 투자에서 법이 있으니까 이 법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법률, 시행령, 규칙. 워낙 많으니까, 방대하니까,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묻게 되면 접근이 어려워요. 대부분 이 표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표를 보면서 해결합니다. 첫 번째, 회사 형태는 자기관리 리처는 괄호 밑줄 하세요. 실체 회사 밑줄. 위탁 리처와 시알 리처는요, 명목 회사 밑줄. 요거 잘 바꿔서 보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쉬운 겁니다. 잘 나와요. 설립 자본금은 꼭 기가세요. 자기관리 리처는 5억 동그라미, 5 이상. 위탁 시알 리처는요, 3억 이상이다. 3억 동그라미, 5억, 3억은 꼭 기가세요. 빈출입니다. 영업인가 후 최저 자본금. 자기관리 리처는 70억 이상 70억 동그라미. 위탁 리처와 시알 리처는요, 50억 동그라미, 50억 이상이다. 주식 공모예요. 영업인가 등록 전까지 2년 내에 발행시 총수의 30% 동그라미, 30% 이상 공모를 하죠. 공모. 다음에 자산의 구성은요, 총 자산의 80% 동그라미, 80% 이상은 단어 3개 밑줄, 부동산과 관련 유가증권, 현금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줄, 총 자산의 70% 동그라미 이상은 부동산 밑줄,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됩니다. 다음에 1인당 소유 한도. 얘도 빈출입니다. 자기관리 리처나 위탁 리처는 둘 다 50%, 50% 초과세금 못한다. 50%를 묶어서 동그라미. 40% 틀린 말이고 30% 틀린 말이에요. 50% 초과세금 못한다. 잘 나옵니다. 자, 뭐가 빠졌죠? 시알 리처가 빠졌죠. 얘는 조금 이따가 볼 거예요. 처분 제한. 주택이건 비주택이건 1년 내 처분 금지가 되고요. 현물 출자 꼭 기가세요. 밑줄입니다. 설립 시 현물 출자 안 된다. 밑줄 하시고요. 차입과 사채 발행입니다. 자기 자본의 2배 동그라미. 2배 내에서 차입과 사채 발행 가능하고요. 배당은요, 당해년도 이익 배당한 뒤에 90% 동그라미, 90% 이상 배당이 되고요. 합병은요, 리처는 리처가 아닌 회사와 밑줄입니다. 합병 X, 합병은 안 돼요. 법인세. 자기관리 리처는 법인세를 내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 밑줄 하세요. 위탁
리처나 CR 리처는 법인세는 감면된다. 90% 이상 배당 시 법인세는 감면됩니다. 자, 표를 마쳤는데 혹시 표 중간에 요거 안 보여요? 까만 세모요. 찾았죠? 세모가 몇 개이세요? 4개. 4개. 요것도 알아야 됩니다. 요거 묻게 되면요, 문제가 까다로워요. 요 까만 세모가 뭐냐? 바로 CR 리처. 구조조정 리처죠. CR 리처의 적용 배제. 그래서 까만 세모 4개는요, CR 리처는 적용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안 한다. 이것도 출제된 적 있어요. 이런 건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주식 공모. 주식 공모. 30% 공모인데 CR 리처는 적용 안 돼요. 적용 안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산의 구성. 자산의 구성은요, 70%, 80% 두 개 있죠. CR 리처는요, 80% 적용 안 해요. 80%. 70%는 적용하는데 80% 얘는요, 적용 안 합니다. 세 번째, 1인당 소유한. (50% 초과 소유 못한다). 얘도요, 적용 안 돼요. CR 리처가 없잖아요. 네 번째, 처분 제한. 처분 제한입니까? 처분 제한. 처분 제한. 1년 내 처분 금지. 얘도 적용 배제. 따라서 CR 리처는 이상 4가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 질문까지도 가끔씩 묻기도 합니다. 면 중요합니다. 옛날에 중국에 천주성국 시대 때 그 유명한 공자 아시죠? 공자. 공자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자는요, 마누라가, 처가 한 명이었을까요? 여러 명이었을까요? 바람둥이 아니죠. 한 명. 안기껏. 공자 일처. 공자 일처. 그래서 공자 일처. 공자 일처. 얘는요, 적용 배제. 적용 안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자 일처를 CR 리처는 적용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리되겠죠? 여기 가져보시고요. 다음에 출제 포인트 30번 넘어가죠. 공급자 금융. 1번 PF 금융. 발표되어 있죠. 알아야 됩니다. 나온다면요, 일단 득점하기 좋아요. 자, PF 금융은 항목이 몇 개입니까? 총 6개죠. 항목이 6개인데 체크합니다. 1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1, 3, 4번 특히 집중하세요. 1번부터 봅니다. 장래 사업성을 담보 밑줄. 괄호 밑줄하세요. 물적 담보 X. 담보대출 아니에요. 담보대출이 아니라 장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이 나갑니다. 3번요. 밑줄하세요.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소구금융인데, 자, 사업 쪽에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사업이 악화되더라도 당해 사업의 현금 흐름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지, 그 손실분을 사업 쪽에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는 비소구금융입니다. 4번도 밑줄하세요. 사업주는 땡땡 부의 금융 효과로서 채무 수용 능력은 제고됩니다. 그러면서 사업주를 동그라미. 부의 금융은요, 사업주의 효과입니다. 사업주의 장부 외 금융이죠. 장부의 채무가 개지가 안 돼요. 자, 부의 금융 반복합니다. 사업주입니까? 금융기관입니까? 사업주죠. 금융기관은 틀린 말입니다. 나는 바꿔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꾸면 찾기 어려워요. 사업주의 부의 금융입니다. 자, 목차입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그냥 보시되, 자, 첫 줄 보면
굵은 단위 있죠? 밑줄 하세요. 지분금융 밑줄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분금융 뭡니까? 배당. 얘는 배당 발이니까 바로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융으로 보아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이용활동. 지금부터 빠르게 넘어갑니다. 빠르게. 왜냐하면 안 나오기도 하고 한 문제만 내기도 하니까 약한 걸 전부 다 꼼꼼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첫 번째 부동산 이용활동은요. 주책 포인트 31번. 얘는요. 안 나온 지 한 10년 되었나? 계속 안 나왔어요. 체크합니다. 이용활동은 1번 집약도 있죠. 동그라미 1번을 동그라미 집약도 증가위원. 굵은 단어 조심. 굵은 단어가 과거에 옛날에 출시되었거든요. 2번 동그라미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예요. 예. 굵은 단어를 장난치기 때문에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목차 2번요. 도시 스프롤 현상은요. 1번 의 보시면 도시 성장이나 개발이 밑줄 하세요. 외곽지로 무질서 불규칙하게 평면적으로 확산 밑줄. 외곽지 동그라미. 반복합니다. 스프롤은요. 외곽지입니까? 도심지입니까? 외곽지죠. 도심지 자꾸 바꿔놓거든. 그러니까 자꾸 도심지를 집어넣어요. 틀린 말입니다. 3번 내려가요. 직주분리와 직주접근. 표가 나옵니다. 왼쪽은 직주분리, 오른쪽은 직주접근. 왼쪽 직주분리를 동그라미. 여기서 4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표를 보시면서 원인 여러분 읽어보시고 결과는요. 직주분리 결과 밑줄 하세요. 공동화 현상 밑줄. 공동화 현상이 뭐라고 했죠? 도심지의 주간, 야간 인구 차이가 커지는 현상이죠. 이런 뜻만 아시면 되고요. 직주 접근은요. 자, 첫 줄 밑줄입니다. 도심 건물의 고층화 현상 밑줄. 이런 정도 결과 비교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관리. 자, 관리도 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한 문제. 필요한 거 체크합니다. 주체 포인트 32번. 1번. 관리의 3가지 영역은 그동안에 3번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최근 패턴이기 때문에 나왔다면요. 무조건 독점하세요. 나온다면 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묶어주세요. 시설관리와 자산관리 묶어주고요. 종류만 구분하세요. 섞어서 묶거든요. 시설관리 모두 밑줄입니다. 설비의 운전보수, 에너지관리, 건물의 청소관리, 방범방제. 자산관리 모두 밑줄하세요. 부동산 매입과 매각, 프로젝트 파이낸싱, 포트폴리오, 보유부동산의 재활용 방안 구분되시겠죠? 예. 섞은 단어 찾으면 됩니다. 목차 2번 부동산의 관리의 내용. 자, 표를 보게 되면 왼쪽은 건물, 오른쪽은 토지입니다. 자, 건물은 동그라미. 실황목은요. 법경기 3가지죠. 법경기. 자, 하나씩 봅니다. 건물의 기술적 관리 항목 4개 묶어주고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전관리 이 4가지가 있더라. 두 번째, 건물의 경제적 관리 단어 2개 묶어주고요. 수지관리와 인력관리가 돼요. 세 번째, 법률적 관리 묶어줍니다. 계약관리와 권리분석 묶어주고요. 계약관리 밑줄 볼까요? 어떻게 물었지? 14회 때. 계약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 틀렸지. 법률적 관리에 속하잖아요. 싹 바꿔서 물어요. 오른쪽 토지 넘어가요. 토지는요. 기술적 관리 중에서 굵은 단어 위치합니다. 경계 확정, 경계를 표시하고 측량합니다. 이것은 기술적 관리가 되지 법률적 관리하면 틀린 말입니다. 3번 내려가요. 관리 방식. 관리 방식은 별표가 2개인데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얘는요. 제가 읽기도 그래요. 자, 장점과 단점인데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굵은 단위 있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장단점 확인하시고 나왔다면 독점하세요. 4번 넘어갑니다. 임대차 활동. 표가 나옵니다. 그럼 주로 맨 끝에 있죠. 임대차 유형을 연결합니다. 첫 번째, 주거용 부동산은 밑줄입니다. 조임대차 밑줄. 다른 말로 총임대차가 되고요. 공업용 부동산은 밑줄입니다. 순임대차 3차 밑줄. 3차 순임대차가 가장 일반적이 되고요.
매장용 부동산은 비율임대차 밑줄. 이때 비율임대차는 아래 보니까 박스가 나와요. 공식이 있죠. 총임료 이꼴 기본 임대료 플러스 추가 임대료. 얘는 최근 시험은요, 계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게 나옵니다. 근데 얘가요, 작년에 나왔어요. 원래 안 나와요. 중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지. 골치 아픈 문제 지나가니까요. 작년에 나왔다. 일단 기분 좋게 패스하시면 돼요. 5번입니다. 건물의 수명 사이클. 첫 자보고 관계했죠. 전진 안노환. 그러면 전진 안노환 중에서도 3번 집중하자. 안정 단계는 모두 밑줄하세요. 가장 장기간 밑줄. 개조, 수선 등 자본적 기술은 안정 단계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기까지가 관리가 되고요. 다음에 부동산 개발. 개발은요, 적으면 한 문제, 보통 두 문제, 한두 문제가 나와요. 봅니다. 포인트 33번.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잘 나오죠. 문제 1번. 개발의 위험은 월포드 교수가 보기에는 첫 자보고 뭐지? 법시비. 법시비.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법시비 세 가지인데요. 그러면 잘 나오는 게 두 번째 있죠.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문장 모두 밑줄하세요. 흡수율 분석을 하게 되고, 흡수율 분석은요, 미시적, 부치적 분석이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모두 밑줄. 흡수율 분석은 지문 잘 나와요. 목차 2번이랍니다. 개발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자,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동그라미 1번이 나오고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동그라미 2번도 있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2단계고요. 2번은 5단계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는데 지, 시, 성, 타자 기억나시죠? 오 단계 순서. 얘는요,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필히 암기가 되셔야 되고요. 얘가 5단계 순서가 되고. 다시 지, 시, 성 3개 묶어서 얘가 바로 시장 분석이 돼요. 타자 묶어서 경제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면 이 2단계가 바로 동그라미 1번. 5단계가 동그라미 2번입니다. 물론 시험은요, 5단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2단계부터 봐요. 2단계. 1번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 2단계는요, 표를 봅니다. 먼저 시장 분석은 먼저 해요. 선행 분석입니다. 먼저 하는데 의의를 보게 되면 개발소에 대한 시장에서 밑줄입니다. 채택 가능성 밑줄. 채택할까 말까.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면 시장 분석이 되고, 경제성 분석은요, 앞에 걸 토대로 해서 개발 사업의 밑줄입니다. 수익성 여부 밑줄. 수익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요. 자, 2번 부동산 분석의 5단계 순서 표가 납니다. 5단계. 그러면 붉은 단어 보이죠? 지, 시, 성, 타자. 지, 지역경제 분석. 시, 시장 분석. 성, 시장성 분석. 타, 타당성 분석. 자, 투자 분석. 지, 시, 성, 타자가 나와요. 지, 시, 성, 타자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묶어줄래요. 얘가 빈출입니다.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입니다. 구분합니다. 시장 분석은요, 첫 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적의 수요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면 시장 분석이 되고요. 시장성 분석은요, 개발된 부동산이 시장 상황에서 매매 동그라미, 임대 동그라미, 매매 임대 여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흡수율 분석 밑줄. 흡수율 분석은요, 시장성 분석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출제 포인트 34번. 부동산 개발 방식도 나오는데요. 목차가 1번, 2번에 있죠. 1번, 개발의 유형. 고려 1번, 신개발, 재개발. 2번, 용지 취득 방식과 권리 변환. 이 부분은 붉은 단어 중심으로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요. 목차 2번 넘어갑니다. 민간 부동산 개발 방식 별표 2개.
항상 A급입니다. 또 내려가서 맨 밑에 참고표. 민간 투자 사업 방식 약은 4개 있죠. 다들 아시죠? 요거 2개 집중하세요. 개발은 1순위가 바로 지급령입니다. 표를 보시면서 민간 개발 방식은요, 단어가 많습니다. 자체 개발, 두 번째 지주 공동 개발, 사업 위탁형, 토지 신탁형, 컨소시엄 방식, 등가 교환, 신차지 방식. 여기서 5개만 뽑아내면 종합 문제가 돼요. 하나씩 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묶어주세요. 사업 위탁형과 토지 신탁형 2개 묶어주고, 얘가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사업 위탁형, 위탁 동그라미, 위탁. 토지 신탁형, 신탁 동그라미. 그럼 감 잡히죠? 위탁은 등기가 넘어가요? 등기가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신탁은 등기가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사업 위탁형은 등기가 안 넘어가니까 2번 밑줄 하세요. 4번 소유자 명의 밑줄. 3번요. 사업만 위탁하니까 3번도 모두 밑줄합니다. 개발 지분은 소유자가 가지며 개발업자는 사업 대행 및 수수료 문제만 발생합니다. 토지 신탁형입니다. 토지 신탁형은요, 2번 밑줄. 신탁회사에게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3번도 밑줄 하세요.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한다. 왜?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계속 밑줄 하죠. 신탁회사는 자금 조달 및 수수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려가서 컨소시엄 방식 여러분이 그대로 읽어보시고, 등가 교환 방식은 동화면 1번. 등가 교환 방식은요,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보시면요, 두 번째 줄 중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토지 가격과 건축비 비율에 따라서 각각 나누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되고요. 따라서 2번을 모두 밑줄합니다. 나누어 가지죠. 대물 변제 방식이니까 개발업자는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차지 방식은요, 1번, 2번, 3번이 있죠. 3번 보게 되면 3번 집중합니다. 출제되잖아요. 차지 계약이 종료가 되면 토지는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반환하지만 밑줄합니다. 건물은 시가로 양도한다. 시가 동그라미. 건물도 무상으로, 틀린 말입니다. 건물은 유상으로 시가로 양도합니다. 참고표 내려가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자 1번 BTO, 2번 BTL, 3번 BOT, 4번 BOO. 단어 있죠? 요거 충분히 연결되시겠죠? 얘도 잘 나와요. 네. 꼭 이제 체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3번. 택지 공영 개발은 표가 나옵니다. 표를 다 볼 게 아니고요. 나온다면요, 의 동그라미. 4번씩 한 장점 동그라미. 의와 장점만 부분 단어 많잖아요. 요거 집중하시면 돼요. 출제 포인트 35번. 도시 공간 구조과 제도는요, 자, 필수 주체입니다. 1번 도시 공간 구조론 별표 2개. 목차 2번 제도론 별표 3개. 얘는요, 필이 나오는데요, 두 문제로 잘 나와요. 최근에 계속 두 문제를 잘 못 다. 어쨌건 어떤 해도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두 문제 잘 나오고요. 1번 도시 공간 구조론은 표를 보시면 첫자 보고 암기했죠? 동선다. 동선다. 동심은 이론. 선형 이론, 다 핵심 이론. 자, 얘는요, 딱 2가지입니다. 학자하고 내용. 학자 있죠? 동심은 보제스. 선형 이론 호이트. 다 핵심 해리스와 울만이다. 내용도 쭉 나와있죠? 내용도요, 잘 나오는 거 다 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되, 요즘은요, 학자를 잘 바꿔서 모르요. 학자를 잘 바꿔서 모르기다. 학자까지 정확히 연결해야 됩니다. 목차 2번 넘어가죠. 지대론. 자, 1번 농경지 지대론인데 표를 보시면 자, 3가지가 그대로 첫자 보고 차입절. 차입절 3가지인데 마찬가지로 학자 바꿔서 뭐래요? 학자 필히 연결하시고 내용도 구분 단어 있죠? 요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차입절 내용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리고 2번입니다. 지대에 관한 논쟁. 지대 논쟁은요, 표를 보시면 고전 학파와 신고전 학파예요. 그러면 고전 학파는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잖아요. 어떻게? 고3이죠. 2인 기억나시죠? 고3이죠. 2인. 그래서 고전 학파는 3,
삼분법 세 가지. 따라서 자 토지, 자본, 노동 세 가지로 구분하고요. 이잉 지대를 잉여로 보더라. 삼분법입니다. 따라서 고전학파를 바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내려가요. 경제지대와 준지대. 얘도요. 질문 잘 물어요. 그러면 경제지대는 괄호 밑줄입니다. 똑같은 말로 파레토 지대 밑줄. 우리 시험은요. 파레토로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경제지대란 첫 줄 밑줄 하세요. 전형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 또는 최소 공급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이 경제지대가 되고요. 지문 그대로 나옵니다. 준지대는 마샬이죠. 학자 아래입니다. 마샬의 준지대는 단기 동그라미. 단기. 준자가 붙으니까 토지가 아니죠. 토지가 아닌 인간이 만든 기계 등에서 생기는 초과수익인데요. 두 번째 밑줄입니다. 장기에는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단기에만 발생해요. 따라서 우리 시험은요. 영구적으로 발생한다. 틀린 말입니다. 오로지 단기에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제지대, 준지대도 잘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주제 포인트 36번. 입찰지대 그리고 도시지대와 생산요소의 대치성입니다. 1번 입찰지대, 2번 도시지대와 생산요소의 대치성입니다. 얘는 약해요. 근데 1번 입찰지대는요. 잘 나와요. 얘는 나오면요. 무조건 독점하세요. 입찰지대만 나왔다면 반드시 머릿속에 그림부터 떠올리죠. 이렇게. 지대, 중심지, 거리. 그러면서 거리에 따라서 가파르다, 중간기울기, 완만한 기울기 세 가지. 그래서 A산업, B산업, C산업입니다. 입찰지대는요. 가장 높은 지대를 연결한다. 이렇게. 요거 떠올리고 판단합니다. 얘가 바로 입찰지대 국수입니다. 요거 떠올리고 이제 봅니다. 떠올리고. 1번 의. 단위 면적의 토지대에서 밑줄 하세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밑줄. 계속 밑줄 하세요. 이는 초과한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질문 그대로 나옵니다. 3번 기울기. 자, 기울기 중요합니다. 빈출. 기울기는 한 개의 수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얘도요. 이렇게 문장을 묻는데 공식은 안개했죠. 예? 수일이 좋아요? 토일이 좋아요? 수토. 그래서 한 개 수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거 바꿔서 물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앞뒤를 잘 바꿔서 묻습니다. 그래서 수토인데 토수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바뀐다는 특별히 조심하세요. 기울기는 되게 잘 나옵니다. 목차 2번. 도시지대와 생산소의 대치성인데 얘는요. 지문 4개 중에서 2번이 지문 잘 나와. 2번을 모두 밑줄입니다. 중심지일수록 토지와 자본의 결합율은 높다. 높다 동그라미. 우리 시험은요. 높다를 자꾸 낮다. 바꿔서 묻잖아. 중심으로 갈수록 토지 자본의 결합이 높아집니다. 이꼴 똑같은 말로 밑줄 하세요. 토지와 자본의 대치성이 크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음에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별표 3개죠. 포인트 37번. 매년마다 거의 한 문제가 나옵니다. 1번 마케팅의 3가지 전략 표를 봅니다.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 전략입니다. 먼저 시장 점유 마케팅이 내용이 많잖아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항목 공급자 중심이다. 공급자 동그라미 빈줄 자주 나왔습니다. 수요자 또는 소비자 틀린 말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전략으로 해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텀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인데요. STP 전략은 세표차, 붉은 단어 세표차 해서 세분화, 표적 시장, 차별화. 이때 세 번째 차별화 P가 영어로 뭐죠? 포지셔닝, 포지셔닝.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차별화 한글보다 아예 바로
포지셔닝 전략 이렇게 묻거든요. 예. 다음에 포피믹스는요. 제가 유홍 아시죠? 제가 유홍. 그래서 제품 전략, 가격, 유통 경로, 홍보 전략 또는 판매 촉진 전략입니다. 제가 유홍. 이 제가 유홍 네 가지가 아래 표 속에 표가 납니다. 얘도 잘 나와요. 첫 번째, 제품 전략은 다 그렇게 되어 있죠. 모두 밑줄 아세요. 자연 친화적인 설비를 설치한다. 보안 설비의 디지털화,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 설계, 지상 주차장의 지하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제품 전략이 되고요. 가격은 뭐 고가지가 뭐 가볍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유통 경로 전략은요. 붉은 단어 있죠. 본양 대행사와 중개업체를 활용하면 유통 전략입니다. 다음에 홍보, 판매 촉진 전략은 모두 밑줄 하세요.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한다. 바로 홍보 전략입니다. 두 번째,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동그라미, 수요자 중심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 모두 밑줄, 판매 원리인데요. 따라서 주목 단계 어텐션, 흥미 단계 인터레스트, 욕망 단계 디자이어, 행동 액션 이 네 가지도 빈출입니다.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소유자, 상호 전략인데요. 두 번째를 모두 밑줄 하세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목적이 되고요. 화살표, 바로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목차 2번요. 마케팅의 시장 조사 방법, 설문 조사 방법. 얘는요, 아직까지 출시가 안 되었어요. 이걸 집어넣은 이유는요, 출시된 책 중에서 유일하게 얘가 출시가 안 되었거든. 만장 묻게 되면요, 순서만 물어요. 그 순서를 제가 암기를 시키는데, 목집, 설사, 코팅 들어보셨죠? 목집, 설사, 코팅. 따라서 목표 설정. 집, 모집단 선정. 조사 설계. 설문조사. 코딩과 저산 처리. 마케팅 전략 수립입니다. 그래서 목집, 설사, 코팅, 전조 순서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이치 선정 활동입니다. 자, 이치 선정은 요거 아래입니다. 첫 번째,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다음에 허퍼의 확률문입니다. 세 번째, 입지 개수요. 계산 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가 요 세 개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시험은 얘가 나왔어. 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걸 찍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일단 요 세 가지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과연 셋 중에서 뭐가 나올까? 어쨌건 매년마다 시험에서 항상 입시 선정은요, 여기서 한 문제는 일단 나온다고 보세요. 대비하시고요. 하나씩 봅니다. 출제 포인트 38번 공업입지. 1번 배버, 2번 레시오. 배버와 레시오 봅니다. 1번 배버는 별표 하나 되어 있죠. 1번 공장은 생산 판매에 있어서 밑줄입니다. 최소 운송비 밑줄. 다음에 2번 분류. 표를 보시면요, 원료 입지와 시장 입지. 이것도 암기 시켜드렸습니다. 원료 입지 원 동그라미. 내려가서 국지 원료 국 동그라미. 중량 감소 산업 감 동그라미. 합치니까 뭐지? 국감원.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오른쪽 시장 입지 첫자 시 동그라미. 한 칸 내려서 보편 원료 보 동그라미. 중량 정가 산업 정 동그라미. 합치니까 보정시. 따라서 보정시 국감원. 이렇게 빨리빨리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구분하시고요. 자, 2번 매수 최대 수요 그대로 보시고요. 3번 입지인자 역시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출제 포인트 39번.
상업입지. 목차 1번. 상업입지 별표 3개. 웬만하면 자 출제가 꼭 되고 있습니다. 1번 크리스탈레의 중심지론, 2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허퍼의 확률 모형, 4번 넬슨의 소매 입지론.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정리합니다. 1번 크리스탈레의 중심지론은요, 항목 3개 있죠. 1번을 동그라미, 중심지의 성립 조건은요, 최소 요구치, 요구 동그라미. 요거는 항상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하의 돌아범위가 클 때 중심지가 성립이 됩니다. 나머지 내용 참고하시고요. 괄호 2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2번을 동그라미, 전제, 빈출입니다. 전제는요, 두 도시의 밑줄입니다. 인구의 비례 밑줄,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밑줄. 이것을 공식화한 것이 아래 박스입니다. 계산 문제 나오게 되면요, 자 인구하고 자 인구 수를 집어넣고 분모는요 거리의 제곱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거든요. 3번도 동그라미, 상권의 경계. 모두 밑줄 아세요? 만약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요, 작은 B 쪽으로는 더 가깝게 결정된다. 가깝게 동그라미. A가 크다고 해놓고 문제는요, B를 묻거든. 작은 B를 물어요. 이럴 때 가깝게 결정이 됩니다. 3번 허퍼의 확률 모형은요, 박스 공식이 있죠. 분자 분모. 분자가 매장 면적. 다음에 분모가 거리 제곱인데 이때 제곱은 공간 마찰 개수를 가리킨다. 역시 계산 문제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4번 내려가요. 넬슨의 소매 입지론은 소매 점퍼의 8가지 원칙을 지시하는데요. 그래서 6번만 밑줄, 양립성. 넬슨은 8개 원칙 가운데 양립성을 가장 강조합니다. 다음에 목차 2번 점포의 종류와 공간 분배 원리. 문제 1번 점포의 유형은 표가 나와 있죠.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산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 이런 것들도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확인할 겁니다. 이대로 참고하시고요. 2번요. 공간 분배 원리는 1번, 2번 묶어주고 얘는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거의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기도 시켜드렸죠. 시장이 좁고 수위의 교통비 타락성이 작은 경우는 집심 입지가 된다. GGG. 지읒. 좁고 작으면 집심 입지. 그렇지 않으면 분산 입지가 되고요. 3번 내려가죠.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선정. 바로 1번 부지선정 단계 여러분 읽어봐 주시고, 2번요.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은 한마디로 다크호스. 갑자기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럼 얘는요, 자, 첫자 보고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는데, 비유중에 회 먹다가 체했다. 비유중 회체. 나오죠? 비유중 회체. 그럼 이제 앞에 거 4가지 비유중 회 봅니다. 첫 번째, 비율법은요, 얘가 나왔다면 맨 끝에 붉은 단어 밑줄. 주건 개입이 가장 크다. 주건이 많이 개입되는 것 비율법이 되고요. 3번 내려가요. 중력 모형은 두 번째 줄, 화살표 밑줄입니다. 수정 이미지 계수, 얘가 나왔다면요, 중력 모형인데, 수정 이미지 계수란 괄호까지 모두 밑줄입니다. 이론 매상고와 실제 매상고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바로 수정 이미지 계수가 돼요. 4번요. 회기 모형은 자 바로 밑줄 하세요.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 독립 변수 밑줄. 끝에 보시면 가능 매상고 종속 변수 밑줄. 그러니까 독립 변수로부터 여러 개 독립 변수로부터 결과 종속 변수를 구한다. 얘는요 바꿔서 물어요. 원인이 독립 변수, 결과가 종속 변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능 매상고가 무슨 변수? 종속 변수죠. 가능 변수를 독립 변수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바뀐다는 조심하세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출제 포인트 40번. 마지막 진도예요. 최적의 주거입지, 그리고 경제개발연입니다. 1번, 최적의 주거입지는 아직까지 미출제.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요. 굵은 단어가 포인트가 되는데,
문제 풀면서 설명은 드린 적이 있지만 따로 언급은 하지 않고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목차 2번 경제 기반 이론 즉 입지계수가 나와요. 고려 1번 입지계수 배포되어 있죠. 박스 공식입니다. 두 줄 공식과 네 줄 공식이다. 두 줄 공식은요. 분모가 전국이죠. 전국 동그라미. 분자가 지역이죠. 지역 동그라미. 전국에 대한 지역의 비율, 특정산의 비율이 바로 입지계수가 돼요. 여러분이 계산 문제가 났다면요. 네 줄 공식을 동그라미. 집 한번 볼까요? 이거. 그래서 네 줄 공식. 그래서 이걸로 풀어야 됩니다. 계산 문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을 거예요. 얘는 항상 A급입니다. 고려 2번요. 경제 기반 성수. 경제 기반 성수는 박스 보시면 분자 분모.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만약 나왔다면요. 이것도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죠. 어떻게? 군부대 총기 사고. 총기. 그래서 총고용 인구 나누기 기반 산업 인구. 총기 하게 되면 성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까지를 보시고요. 자, 이상으로 이제 특강은 진도가 모두 끝이 났는데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면 오늘 자료 보시면서 별표 1개, 별표 2개, 별표 3개. 요거 자주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이 뭐죠? 출제 포인트 몇 선? 50선. 여기서 40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적어도 35개 나올 거다. 최소한.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자, 다음 진도가 오늘 특강 다 끝났으니까 다음에 뭡니까? 박스 50선입니다. 그래서 요거 1번이 박스 1번. 딱 대칭입니다. 2번이 박스 2번. 딱딱 이어지거든요. 그럼 공부하기 굉장히 좋아요. 박스는요. 박스 문제 보시면 지문 엄청 많습니다. 오지선도 아니고 어떤 거는 20개가 돼요. 예, 한꺼번에 묶어서 공부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특강 날짜 아시죠? 박스. 날짜 아시죠? 이거 그냥 들어오시면 안 돼요. 특강 들었으니까 이제 박스 50개는요. 특강 듣기 전에 다 풀고 와야 됩니다. 예. 풀고 온 다음에 듣게 되면 아 내가 이걸 틀렸구나. 해석하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 공부가 되지. 공부도 안 하고 듣게 되면 여러분들 막판에 정리가 안 돼요. 필히 예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특강 끝나면 제가 거의 막차로 또 내려가는데요. 새벽에 도착합니다. 내일이 9월 9일이죠. 이때부터 제 카페에서 정말로 중요한 필성 전략 찍어주기 40선. 그래, 내일 되면요. 오전에 자 테마 1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오늘 특강 들으시면서 그거 보게 되면요. 뭔가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예. 이게 사실 합체적이면요. 출전率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정말 도움될 겁니다. 그러면 학교는 부담은 적어지죠. 학교는 부담은 적으니까 그 시간에 민법, 공법, 다른 공부 많이 하시면 돼요. 특히 찍어주기 사실 활용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기회에 박스 50선 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